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8월 23일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가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오늘은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한동훈 청문회에서 이모 발언으로 굉장히 망신을 산 바 있죠. 그런데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도 김남국 의원 또 한 번 좀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수준 차이를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괜히 마약 조폭 수사와 관련해서 아는 체를 했다가 아주 톡톡히 한동훈 장관에게 망신을 당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실패가 예견된 일이었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가장 잘 아는 분야죠. 한동훈 장관 서울중앙지검에서 2년 그리고 대검에서 1년 반을 이 강력 사건을 총 수사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약 그리고 조폭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제 김남국 의원 질의에 나섰는데 이 마약 조폭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의 질문 내용은 결국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이 꼼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패와 경제 범죄에 마약 그리고 조폭 범죄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논리는 이것이었죠.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마약 그리고 조폭 수사에서 손을 떼면서 심각한 수사 공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늘어만 가는데 제대로 검거되지 못해서 문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아니다. 내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마약과 조폭 수사에 있어서 뭔가 유의미한 수사 공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검찰이 마약과 조폭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너무나 황당해서 정말 한동훈 장관도 아주 기가 막혀하는 이런 표정을 보였는데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읊은 그 통계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마약 그리고 조폭 범죄 건수를 보니까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더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관세청 통계라고 하면서 어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실제 관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2021년 마약류 밀수 단속 역대 최대 실적, 2020년과 2021년에 마약류 압수 실적을 보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검찰의 그런 논리, 즉 수사 공백이 발생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엉터리죠. 아니 관세청에서 마약 그 밀수를 단속하는 것과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마약 조직, 마약 유통을 뭔가 검거하고 소탕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같은 영역입니까?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이 마약 범죄를 아주 추적해서 사실 그 조직 자체를 검거해내는 것은 매우 아주 어려운 수사입니다. 이걸 단순히 관세청에 이런 통계를 가져와서 뭔가 수사 공백이 없다,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맞지 않죠. 사실 정확한 통계를 봐야죠. 지난 16일에 대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마약 범죄 하나만 보면 지난해 마약 압수량이 1296kg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이냐. 2017년에는 전체 155kg이었습니다. 155가 지난해 1296kg, 거의 8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은 13.4%의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말은 마약 유통량은 엄청나게 80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그 유통되는 그 증가량에 비해서 이 마약 범죄가 검거되는 그 비중은 너무나 아주 미미하게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범죄에 제대로 그 수사 역량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팩트인데 이 팩트를 아주
정말 허접한 통계안을 가져와서 이런 식의 수사 공백이 없다라는 논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듣고 있던 한동훈 장관, 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아주 단호하게 마약과 깡패 수사에 대한 공백 분명히 있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서울지검 강력부를 2년간 관장했고 또 반부패 부장으로서 1년 일했습니다. 그 당시 검찰 자체에서 건수로만 볼 게 아니라 굵직한 마약과 굵직한 조폭 수사들을 당연히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중발한 겁니다. 그 이후로 경찰이 깡패나 마약 수사를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전문가로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통계도 매년 20-30%씩 줄어온 게 분명하고 사건의 질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나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의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에 견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수사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깡패나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마약 조폭 수사와 관련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아무리 아는 척을 해봤자 아무리 어떤 통계를 들이밀어도 사실 한동훈 장관의 그 어떤 현장에 대한 파악을 도저히 못 따라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어떤 논리를 펴느냐. 자, 검찰이 마약과 조폭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김학의 사건, 그리고 2019년도에 있었던 검사 3명에 대한 술 접대 사건을 언급합니다. 2019년 사건은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더라. 지금 아직 재판에서 완전한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스폰서 문화, 성접대, 여러 가지 뇌물 접대가 검찰에서 계속되어 왔다. 심지어는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성접대 뇌물을 받았던 시기에 검사장, 고검장까지 승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자정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것을 10여 년이 지난 2019년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적 수사, 봐주기 수사, 검찰 출신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 편의주의에 의한 것 때문이다라고 해서 미흡하지만 국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또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수사를 국민을 위해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형사사법 체계를 더 공정하게 가져가자는 차원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마치 국민을 위해 해야 되는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시행령을 가지고 꼼수를 부려서 굉장히 많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는데 거기서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죄까지 넣었다. 심지어 방위 산업 관련 범죄까지 경제범죄에 포함시켜서 사실상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질의로 마무리했습니다. 결국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꼼수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아주 돌아 지금 질의를 한 것인데, 자, 이걸 듣고 있던 한동훈 장관 딱 이렇게 정리하듯이 답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그런 스폰서 문제 때문에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한다? 아니, 과거에 특정한 어떤 잘못은 그걸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뇌물죄가 있지만 아니, 국회를 누가 닫자고 합니까? 오히려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꼼수 말씀하셨는데 직권 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아니 도대체 똑같은 말입니다만 이걸 왜 그렇게까지 못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입법이나
법률을 무력화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위임한 대로 했는데 그걸 왜 법을 무력화한 겁니까? 굳이 무력화한 것이라면 중대범죄의 수사를 증발시키고 범죄자가 활개치게 하는 그런 내심과 의도, 즉 잘못된 내심과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력화되는 게 맞죠라고 이렇게 아주 응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구라든가 법 자체의 정신 전혀 무력화되지 않았고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너무나 잘 정리했죠. 아니 뭐 스폰서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범죄가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있다고 검찰을 아예 문을 닫게 하는 것 이게 말이 되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그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죠. 이런 근거를 끌여다가 뭔가 시행령 꼼수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접한 정말 뭔가 애송이가 아주 전문가에게 호기롭게 결투 신청을 했다가 정말 제대로 당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실 법무부의 그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저는 아니 좀 더 많은 범죄를 다룰 수 있게끔 더 확대시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검사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에게 더 섭섭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건 부패 범죄구나. 누가 봐도 이건 경제 범죄구나. 뭔가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도 특별히 무리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만 그리고 그 이전에 굉장히 모호했던 시행령을 아주 더 구체화시켜서 그 안에 속하는 범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시행령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더 명확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누가 봐도 아주 훌륭한 작업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꼼수다 이런 식의 비판 자체는 너무나 수준 낮은 아주 저질 공격이고 그러니까 늘 뭐 한동훈 장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어제도 또 한 번 호기롭게 나섰지만 너무나 한동훈 장관과 같은 법조인 출신이지만 너무나 그 수준차가 많이 드러나는다라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드러낸 이런 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